서바이디 카파처스와 예은박. 저는 라오스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 내가 하는 만큼 번다. 그래서 알바비 플러스 대출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긴 인생 동안 단 한 가지 일만 할 순 없잖아요. 일단 취업은 절대 안 하겠다. 저를 좀 극단으로 몰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머리가 걱정하고 가슴이 불안할 때는 그냥 몸을 움직였습니다. 누가 하라는 일 절대 못한다. 그럼에도 제 몸값이 좀 높았어요. 왕복 3시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면 그때 제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즘 이 빠져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요. 이게 그 헐글이라고 요거트 맛 나는 뭐 유산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2스쿱에다가 그린이에다가 냉동 블루베리 해서 이렇게 갈아 먹으면 완전 간단하고 맛있고 건강한 음료라 요즘 매일 아침마다 먹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 썰 푸는 거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저의 그동안의 변천사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선크림 발라볼게요. 이게 무기자차인데도 가벼워가지고 정말 잘 썼던 거고요. 전에 광고 받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계속 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를 되게 오래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유튜브도 필라테스 강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결이 바뀌었죠. 직업이 총 4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99년생, 27, 만화로는 26, 저는 만 나이를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직업이 그렇게 많이 바뀔 정도였고 하는 일도 되게 많다 보니까 다들 가끔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져봤습니다. 일단 오늘 스케줄은 일단 점심에 친구 만나서 약속이 있고 저녁에 오빠가 이제 대전 온다 그래가지고 술도 먹을 거기 때문에 지속력이 좀 좋아야 돼요. 메이크업이 좀 많이 두드려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건데 지속력 높이는 데 좋아가지고 오늘처럼 좀 외부 일정이 많을 때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의 한 14시간 정도 화장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러분 라오스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라오스라는 나라가 빠져선 안 돼요. 서바이디 카파처스와 예은박 닌디티다요짝 이게 저의 그동안 뭐 대외 활동, 면접 이런 거 다 있으면 저의 첫 소개마디였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9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라오스에서 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2010년도인가? 그때쯤 꽃보다 청춘으로 라오스가 조금 유명해지긴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인들한테 너무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저는 수도가 아니라 외곽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국제학교도 제가 다닐 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현지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안 힘든 순간들이 어디 있겠어. 다들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거지. 어쨌든 저는 라오스에서 10년을 살았었고 현지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라오스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현지인 수준으로 잘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특수 언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라오스에 사는 한인들은 보통은 이제 수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지 현지 학교를 안 다니거든요. 유일하게 현지 학교 다니는 현지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서 중학생 때부터 통역 봉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제 첫 알바를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인 분과 외국인이 결혼을 하셔서 낳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한국어 과외를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홍번역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게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걸 일이라고 하잖아요. 저한테는 언어와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홍번역사가 저의 첫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대학교는 이제 한국으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언론정보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으면서 화장하면 자꾸 문다.
제가 언론정보학과를 간 건 저는 홍번역사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 학교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국말 좀 잘하지 않나요? 저 맨날 누구 처음 만나면 라오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근데 한국어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저의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느낌?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나운서, 기자 이런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정보학과에 가서 나 방송국 쪽에서 일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뭔가 화면에 나와서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언론정보학과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때 통역사를 계속 했었다 보니까 이제 번역 일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번역 일이 보통 들어오면 방송국, SBS, EBS 이런 데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라오스 사람들 인터뷰하고 뭐 라오스 여행 그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번역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처음 일이 들어와서 해봤는데 저는 이제 방송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일을 해보고 그 기대가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일 절대 못한다.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였잖아요. 과제 있어가지고 밤샘 과제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또 제가 동아리도 하고 대외활동도 하고 진짜 뭘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번역 일이 들어오니까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 번역 한 11시쯤에 번역할 거리들을 줘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 7시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번역 11시에 줬으니까 나는 그 밤새 해서 7시까지 보내야 되는 거야. 이 시스템 자체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내일 학교를 가야 하는데? 나 과제 있는데? 그치 이건 일이지 하니까 전 그냥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그 일을 아침 7시까지 끝내놨어야 됐습니다. 아침 7시뿐만 아니라 막 새벽 5시 방송국은 밤낮이 없더라고요. 나 이렇게 누가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못 쓰게 하는 걸 하기 싫다라는 걸 이때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취업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싹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뭐 해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취업을 어디를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방송국에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언론정보학과를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 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뭐 해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연계형으로 인턴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 다른 대외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뭐 알바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속어법으로 지워나가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보다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안 해도 내 인생은 행복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걸 일단 해봐요. 해보고 이건 나랑 이게 안 맞네 싶으면 이거 아웃 해서 남은 것들만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다 이런 속어법들이었어가지고 남자를 만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고 나 담배 피는 거 안 맞네? 그럼 난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안 만나. 이 방송국에서 일해보니까 난 이렇게 일하는 건 안 맞네? 그러면 나는 다음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씩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나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직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친구 집에 살면서 인턴을 했었는데 2호선을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와우, 출퇴근 지옥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동 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해서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주식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었고 저는 거기서 이제 마케팅, 홍보 이런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주전공은 언론정보학과였는데 부전공이 소비자학과였거든요. 광고, 홍보, 마케팅 이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소비자학과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인턴도 그쪽으로 하게 됐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때 경험을 통해서 난 누가 하라는 일 절대 못한다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막 회의 시간에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 내잖아요. 그때가 전 정말 재밌었어요. 그거 말고 막 하라는 거 그냥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경험이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취업은 안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웃기지 않아요? 남들은 취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 22살? 23살? 이때였으니까 저는 그때 난 취업은 절대 안 하겠다. 이거를 전 다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인턴이 끝나고 그럼 나 취업도 안 하는데 대체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걱정을 했었나? 사실 걱정은 안 했고 나 뭐하지 이제? 약간 이렇게 호기심, 설렘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는 제가 가진 언어 자본을 좀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어를 잘하기도 하지만 라오스어랑 태국어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태국어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라오스는 아직 시장이 발전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발전을 하고 있는 태국 쪽에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가 여러분 코로나 때였어요. 뭐 국내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해외는 더 그렇겠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태국에서 한인 필라테스 강사들이 되게 수요가 있다는 말들을 듣고 제가 이때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한 8년 동안 아팠어가지고 약을 오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되게 약했어요. 운동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근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이 요가 이런 정적인 운동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산소 같은 걸 못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9살 땐가 아직 한국에서 필라테스 붐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했었어요. 매트 필라테스. 그 이후로도 학교 다니면서 알바 해갖고 틈틈이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었고 근데 다행인 건 제가 또 재미를 잘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왕 내가 평생 할 운동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라테스를 통해서 되게 좋아진 만큼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저처럼 필라테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이때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병행을 했지만 필라테스 자격증이 꽤나 비싸거든요. 그래서 알바비 플러스 대출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또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주말반으로 해가지고 평일엔 학교 다니고 주말에 자격증 반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었죠. 그리고 또 심지어 알바도 하고. 근데 여기다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좀 기록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블로그랑 인스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가 졸업 전에 이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최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대전에 살 때여가지고 왕복 3시간? 왜냐면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세종, 대전 가깝다고는 하지만 차가 없으면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때 또 이동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스타를 본격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제가 키울 땐 한창 댓글 품앗이 이런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댓글 정말 열심히 달았어요. 그리고 뭐 SNS 관련해서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죠. 요즘 얼른 다 마셔야겠어. 자꾸 그 블루베리가 목에 걸려서 말이 잘 안 나와. 그렇게 저는 졸업을 했고 세종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 같은 프리랜서 강사들은 센터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한 2군데, 3군데 이렇게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한 군데만 다니다가 감사하게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오전 센터 따로, 오후 센터 따로, 주말 센터 따로 이렇게 3군데를 다녔었어요. 평일에는 세종에서 그렇게 일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세종으로 이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주말에는 대전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동안 나는 계속 이동 시간 동안 SNS 키웠지. 제가 이때 수업을 하루에 10시간 정도까지 했었어요.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일하고 짬나는 시간 동안 이제 수업 준비 또 하고 아니면 SNS 제가 또 인스타 유튜브 할 때여가지고 광고 회복 같은 거 하고 그리고 4시부터 10시까지 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 어떤 날은 제가 온라인 수업도 했었어가지고 10시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바로 와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온라인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잠을 줄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잠 줄여가면서 또 수업 끝나면 다음날 수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몸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가 필수적이거든요.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듣고 센터에서도 스터디를 하고 주말에 서울로 교육을 들으러 왔다 갔다를 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제가 갓생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어요. 나 여기다 유튜브 편집까지 한 거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명을 땡겼었는지 엄청 아팠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벌려놓은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올스탑 돼요.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 내가 하는 만큼 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은 시급 3, 4만 원 이렇게 받지만 몸값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센터에 있으면 제 회원님들 스케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제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면 내 스케줄에 누군가가 맞춰주지 않을까? 내가 그만큼 수업의 퀄리티를 높여야겠다. 제가 앞에서 회사 일이랑 안 맞다고 생각했던 점도 저는 제 시간의 통제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되게 답답해하는 성향이에요. 저만의 에너지 자원을 제가 오롯이
뭐지? 스스로 컨트롤할 때 행복감을 엄청 느끼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게 하나라도 적을 때 저를 좀 극단으로 몰아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성장하는 줄 알았어. 내가 밥벌이 없어서 봐야지 좀 더 간절해져가지고 이 새로운 도전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었고요. 지금은 책임질 게 좀 많아져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에슬레저룩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SNS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SNS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또 저는 필라테스 수업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 안에서만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야외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또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해외에서 수업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저는 여행을 가면 무조건 원데이 같은 걸 듣거든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제가 발리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원데이 듣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SNS로 알게 된 사이판의 어떤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수영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저 거기서 수업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를 좀 어필을 해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게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트립을 만들어서 제 팔로워분들이랑 같이 사이판에 여행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수업을 하는 거죠. 여행 트립 패키지를 만들어서 2번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때 엄청 아프게 돼요. 아, 이것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다 싶어서 조금 간간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이후로 제가 또 이제 야외 원데이 클래스, 한옥 리트릿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제 팔로워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재미난 시간을 보냈었고요.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브랜드 측에서 제 SNS를 좋게 봐주시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컬처라운지라고 해서 서울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아로마 힐링 테라피 필라테스라는 수업을 신설해가지고 외국인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저의 이런 필라테스 관련한 지식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받아서 이렇게 운동 코치가 되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그것도 했었어요. 필라테스 초보 강사할 때 제가 시급을 다른 초보 강사님들보다 조금 더 높게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경력이 됐었어도, 경력이라고 해봤자 그래도 2년인데 그럼에도 제 몸값이 좀 높았어요. 근데 그 비결들을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막 풀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핵심 비결들은 이제 컨설팅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뭔가 패키지를 만들고 또 전자책도 만들고 또 이력서 양식 같은 거 해가지고 사업을 하나 했었습니다. 작게. 근데 이것도 되게 다들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제가 필라테스 하면서 이런 사업도 그나마 잠깐 했었고요. 이게 제 첫 사업자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여러 개를 쌓았던 것 같아요, 저 진짜 맨날 도서관 가서 그런 컨텐츠, 사업 관련한 소비자 심리 이런 거 다 계속 공부를 하고 나름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SNS를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 회원님을 통해서 이제 연결된 기회였는데 그 지역 발전에 있어서 어르신분들이 이제 농수산물 같은 거를 판매를 하실 때 요즘은 다 SNS로 되잖아요. 그 SNS라는 창구 자체를 어르신분들은 활용을 잘 할 줄 모르니까 이 유통이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런 디지털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SNS 수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가지치기로 막 연결 돼가지고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홍번역사, 사업,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제품 하나를 요즘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차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머리 좀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와볼게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아하는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찾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였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기 싫은 일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고
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알려면 일단 그게 진짜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인지 하기 싫은 일인지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작게나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해보았고, 또 제가 반년을 휴학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하기 싫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좋아하는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했을 때 저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행복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 명사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소거해 나갔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경험을 해보고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잠깐은 배제해두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함부로 호불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호불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나에게 호불호를 심어준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왜 이걸 싫다고 느꼈는지, 불편함을 느꼈었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느껴보고 기록해보고 점검해보면서 정말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는 그 과정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즐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정답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답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개개인의 의견과 취향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싫어했지? 사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그럼 난 뭘 할 수 있지? 등등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이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 등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걱정과 불안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저는 머리가 걱정하고 가슴이 불안할 때는 그냥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럼 해보자. 이거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지? 하고 하나씩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후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만큼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는 일도 많고 지갑을 좀 바꾸기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여기에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을 좀 해도 되겠다.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긴 인생 동안 단 한 가지 일만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꺼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책임질 게 덜할 때, 그리고 책임질 게 많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인생 긴데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물론 제가 말하는 것들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한 번은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직업이 단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길 바랄게요. 제가 해낸 만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